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양반전 이어서 본문학습 같이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학습활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 3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운중학교 교사 권순준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학생권선생 생생국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로 몇 쪽이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35쪽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5쪽 펴고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35쪽 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날에 우리가 어디까지 보았냐면 이제 그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번엔 두 번째 매매 증서를 함께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로 35쪽입니다. 35쪽. 자,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넷으로 구분하였다. 양반의 이익은 마땅하다. 막대하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러분들? 그쵸.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다. 장사도 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의도식하면서 비생산적인 양반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글만 대충 읽어도 즉 문과에 급제하고 작아도 진사가 된다. 이 진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시대에 과거의 예비시험이 소과에 복시 합격한 사람들에게 준 칭호입니다. 그 소과가 있는데 소과 요 복시 합격한 사람들에게 준 칭호죠. 문과의 홍패는 팔뚝만 하지만 여기엔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자루이다. 서른해야 진사가 되어서 첫 벼슬을 얻더라도 오히려 음간이 되어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뜰에서는 남아도는 곡식으로 학을 기른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뭘 나타낼까요, 여러분? 이 부분? 네, 이 부분은 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게으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양반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양반의 모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벼슬을 아니하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누가 나를 원망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계층에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계층에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자면 여기까지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면 부자가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양반의 신분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부자가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양반의 신분을 사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를 알게 된 군수가 증서 작성을 제안하여 두 번에 걸쳐 양반 매매 증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양반 매매 증서를 작성한. 자, 그래서 두 번째 증서에서는 양반의 어떤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가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횡포를 부리는 모습, 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횡포를 부리는 모습이 두 번째 증서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내용을 정리해보면,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과 풍자 대상입니다. 자, 여기서는 하면서 비생산적인 양반의 모습을 나열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만을 취하며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의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신분을 이용해 백성을 괴롭히고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매매 증서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풍자 대상을 이렇게 보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분을 이용해서 백성을 괴롭히고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6쪽입니다. 자, 36쪽을 보면 여러분들 교재 36쪽입니다. 36쪽 보도록 하죠. 부자는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자, 여기서부터는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먼.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결국 양반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쵸, 도둑놈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정리해보면은,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놈.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놈이란 표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 부자의 말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만들 작정입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예요? 부자의 말을 통해서 작가는 어떤 입장을 드러낼까요? 그렇죠. 부자의 말을 통해 양반을 바라보는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결국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한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그쵸. 양반은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횡포를 일삼는 부도덕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양반은 부당한 특권을 누리면서 횡포를 일삼는 부도덕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는 증서의 내용을 통해 양반의 허례허식과 부도덕함을 깨닫고 양반이 되기를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양반이 되기를 포기하였어요. 자, 그래서 함께 끝까지 보았습니다. 끝부분에 나타난 풍자의 내용과 표현 방식. 풍자의 내용과 그리고 표현 방식을 함께 보도록 하죠. 결국 양반이 되기를 거부하는 부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양반이 되기를 거부하는 부자의 모습.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먼.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양반의
횡포를 인물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반을 바라보는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양반전 핵심 정리 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결국 양반전의 끝부분에 나타난 풍자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인물이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양반을 바라보고 있는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결국 갈래를 보면은 일단 고전 소설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소설 현대 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한문 소설입니다. 성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은 풍자적, 비판적. 배경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시간적 배경. 조선 후기입니다. 한편 공간적 배경은 어떤가요? 강원도 정선이죠.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어떤가요? 양반이 허례 허식과 대한 비판. 그리고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적 상황이 사실적으로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증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당대 양반계층의 모순과 부조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양반전을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보면은 양반전이 주요 사건 파악하기라고 그랬어요.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정선고을의 한 양반이 가난하여 무엇을 갚지 못했어요? 그렇죠. 환곡이죠. 환곡을 갚지 못해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 부자가 양반 대신 1000섬이나 되는 환곡을 갚고 어떤 신분을 샀어요? 천민? 농민? 아니죠. 양반이죠. 양반의 신분을 샀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양반을 사고 판 것을 증서로 만들 것을 제안했어요? 그렇죠. 군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빈칸 보도록 하죠. 부자는 증서의 내용을 듣고 자신을 무엇으로 만들 작정이냐 했어요? 그렇죠. 도둑놈. 그래서 양반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지켜야 할 규범, 그리고 양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익 등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상상해 보면서 작품 속 부자의 입장에서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라면 군수에게 어떤 내용의 양반 증서 요구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자, 학습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활동 교재 38쪽, 교과 38쪽 학습활동 보도록 하죠. 자, 양반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무엇이 모습? 양반의 모습을 비판한 소설입니다. 그랬을 때 작품에 나타난 풍자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자신의 경험을 개성있게 표현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죠. 자, 1번 보도록 하죠. 작품 속 인물과 사회의 모습을 파악해보자 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양반의 상황을 정리한 뒤에 각 인물이 양반의 상황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작품의 내용 전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반 보도록 하죠. 양반은 어질고 무엇을 읽기 좋아해요? 그렇죠. 글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이 무엇을 팔게 돼요? 그렇죠. 양반 신분을 팔게 되죠. 그러니까 양반 아내는 어떻습니까? 양반 아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비판하고 있죠. 또한 부자가 되기는 어떻습니까? 평소 어떤 대접, 천한 대접을 받는 것을 한탄하면서 양반 신분을 사려 하나, 그러나 양반의 실제 모습을 알게 되자 양반이 되기를 어떠합니까? 그죠, 포기하죠. 뿐만 아니라 군수는 어떤가요? 양반 신분을 사고 판 일을 고을 사람들에게 알리자며 무엇을 작성했어요? 그렇죠, 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증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양반의 내용을 말해보자. 자, 2번입니다. 자, 손에 돈을 쥐지 말고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또 오른쪽 보도록 하죠. 강제로 이웃이 소를 끌어다가 자기 밭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증서를 통해서 이제 작가가 풍자하려는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파악해보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부분이 양반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각 증서에 나열된 내용이 양반이 어떤 점을 비판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비생산적이고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는 양반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점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신분을 이용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 이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보도록 하죠. 작품에 드러난 당시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작품에 나타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파악해보는 활동입니다.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한 부자의 행동과 양반 증서에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사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사회의 모습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에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 계층이 생겨나면서 양반의 권위는 점차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그렇죠. 점차 사라져갔고 적한 평민 계층이 등장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그쵸, 이런 경제적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도모하면서 어떤 게 동요했어요? 그렇죠. 신분 질서가 동요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교재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자가 뭐냐? 자, 여러분들 풍자 함께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자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 등을 빗대어 비웃으면서 비판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 등을 빗대어 비웃으면서 비판하는 표현 방법. 자, 그랬을 때 2번, 다음 장면을 토대로 작품에 나타난 풍자와 그 효과를 이야기해보자. 각 인물이 양반이 어떤 면을 풍자하고 있는지, 비판하고 있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반 아내와 부자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부분은, 이 양반 아내와 부자가 제시된 부분은 양반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풍선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인물이 양반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보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양반이 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 아내는 자신이 진 빚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양반의 모습과 허울뿐인 양반의 권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부자는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횡포를 일삼는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 이것이 무엇과 다를 바 없어요?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이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각 인물의 말을 짝과 함께 다양한 말투로 읽고 어떻게 읽었을 때 느낌이 가장 생생하게 전달되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인물이 양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양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들의 말을 직접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읽어봄으로써 풍자의 표현상 특징을 인식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과 함께 각 인물의 역할을 나누어 다양한 말투를 읽어보면서 어떤 말투를 읽었을 때 양반을 비판하는 느낌이 가장 잘 드러나는지 이야기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양반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한심하다는 말투, 그리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투, 이랬을 때 생생하게 전달이 되겠죠. 부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부자는 어떨까요? 그렇죠. 어이가 없다는 말투, 그리고 황당하다는 말투일 때 이 느낌이 가장 잘 살 겁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의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래서
양반의 모습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하며 양반의 무능함과 부도덕함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자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각 인물들의 말을 중심으로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작품에 사용된 풍자의 표현 방식을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도록 하죠.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풍자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작품에 나타난 풍자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이해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자의 효과.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면서 대상을 비판. 웃음을 유발하면서 대상을 비판하는 풍자가 문학작품에서 하는 역할이나 기능. 문학작품에서 하는 역할이나 기능.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직접 말하기 어려운 대상이나 현상의 부조리 그리고 모순을 간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가요? 대상의 부정적인 면.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웃음을 통해 인상 깊게 제시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양반전에 나타난 풍자의 표현 방식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양반전에 나타난 풍자의 표현 방식과 효과. 자, 양반을 조롱하고 휘하화하여 웃음을 유발하면서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대상을 더욱 인상 깊게 비판합니다. 뿐만 아니라 웃음을 주면서도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이런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한다.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을 조롱하고 희화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면서 양반이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 방식 효과는 직접적인 비판보다 대상을 더 인상 깊게 비판하고 웃음을 주면서도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쪽에서부터는 풍자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비판하고 싶은 대상이나 상황을 찾아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풍자를 사용하여 비판할 대상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건데, 말로는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공부와 관련 없는 일을 반복하면서 해야 할 공부를 미루는 학생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풍자의 대상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해야 할 공부를 공부와 관련 없는 일을 반복하며 공부를 미루는 학생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풍자를 활용하여 같은 경우에는 풍자를 활용하면서 대상이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보면 되겠습니다. 만화와 소설 중에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려는 내용에 어울리는 갈래를 정하고서 갈래의 특성에 맞게 줄거리를 구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풍자를 활용한 만화나 소설을 여러분들이 창작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풍자의 표현 방식과 비판하려는 내용을 고려하여 여러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개성있게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4번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완성한 만화나 소설을 공유하고 풍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 서로 평가해보면 되겠습니다. 풍자를 활용하여 전달하려는 내용을 인상 깊게 표현했는지를 중심으로 각 작품의 개성과 장점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양반점 본문학습을 모두 마치고 동시에 학습활동 진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양반전을 학습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